자, 얘들아,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자, 얘 막 이러면 안 돼. 쌤 높아지면 얘기하는 거야. fx 잘 봐. 몇 차일까요? 했을 때 n차로 두고 여기도 n차잖아. 그러니까 저 녀석이 지금 왼쪽에 보면 4차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그냥 fx 그냥 4차로 가도 돼. 4차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x제곱 막 뭐 이렇게 막 둔 다음에 뭐 항등식으로 풀어도 돼요. 되는데 그렇게 안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얘는 지금 뭘로 보이는 게 제일 좋을까? x, fx를 미분한 걸로 보이는 게 제일 행복하겠죠? 그치? 얘가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x, fx를 미분한 거야. 이렇게 보여야 돼. 앞으로. 어떤 x, fx를 미분했더니 4차식이 나왔으니까 x, fx는 5차식이었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부정적분으로 가볍게 풀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이 5x 4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요 녀석의 부정적분을 구할 텐데 얘들아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꿀팁이 뭐냐면 쌤이라면 F2 물어보고 있잖아. 여기에서 그냥 0부터 2까지 그냥 정적분으로 그냥 구해버릴 것 같아요. 물론 부정적분 구해도 돼. 그냥 구할까? 그래. 여러분들이 저렇게 그냥 이 단순히 F2를 계산하는 상황보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f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다 보니까 얘를 우리가 부정적분 때리게 되면 플러스 c인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f0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 0 대입하면 그게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c가 없어야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x 여기서 x 나눠준 다음에 2 대입하면 뭐 정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죠. 이쯤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얘들아 저거 지금 저 우변 볼래요? 그냥 너무나도 의도가 다분한 4차식이야. 왜냐면 제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봄직해요. 만약에 fx가 몇 차이면 좋을 것 같아? 땡기는 거 있어요? 2차가 땡겨. 지훈아 2차가 땡겨. 2차. 왜 땡길까? 2차를 제곱하면 4차일 거 아니야? 근데 2차를 부정적분 취하면 3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차가 3차여야 되니까 fx가 요 녀석을 날려먹을 만한 x제곱 항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의도가 다분해. 이 녀석이 좀 꽂혔어, 쌤이. 그래서 fx가 2차식이면 좋을 것 같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뭐 6x제곱 이렇게 달려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식 세운 다음에 계산을 다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fx가 6x제곱에 더하기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둔 다음에 싹 다 계산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성립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계산이지. 뭐 어쩔 수 없죠. 노가다 뛰어야 돼. 그래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다항함수 이런 거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낮은 번호대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마주칠 때가 분명히 있어. 그냥 매뉴얼을 확실하게 외워놓으면 돼. 우리가 정적분은 무조건 상수값이야. 그러니까 구간에 미지수가 없으면 지금 얘 볼래? 1부터 2까지 ftdt죠. 얘는 우리가 함수의 ft를 이제 1부터 2까지 정적분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상수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k 같은 걸로 치환을 해놓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1부터 x까지 ftdt야. 이렇게 이제 구간에 미지수가 있는 녀석이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불렸고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대입 한 방, 미분 한 방 하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해가지고 a랑 k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미분을 때려. 그러면 여기 지금 fx가 나오지? 얘 미분하면 fx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9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열심히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x 나타낸 다음에 그 녀석을 이제 또다시 1에서 2까지 정적분 해가지고 좌변을 k로 만들고 찾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 계산이야. 2번 해야 돼. 뭐 해야 돼? 대입 한 번 해. ak 관계식 찾아. 그 다음에 저식 미분해. fx는 뭐다? 나타내. 그 다음에 k값 찾아야 되잖아. 1부터 2까지 정적분 때려. 이게 여러분들의 뇌에 꽉 들어가야 돼. 이런 것도 요즘에는 되게 좀 덜 나오는 것 같아. 공통 파트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좀 적분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적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되게 요즘 예민하더라고. 그래서 그 선택 과목 유불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되게 잘 안 내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워. 쌤이 평가원에서 이런 유형 못 본 지가 좀 많이 오래됐어요. 이런 거 K로 두면 1부터 X까지 FT DT가 3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KX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1 한번 대입해서 0은 3 더하기 A 더하기 K 하나 찾아내고 이게 대입한 방이야. 그 다음에 2번 미분 한 방 취해주면 fx는 9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k인데 이때 미분한 식을 이용하는 문제들도 있고 보통은 k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부터 2까지 정적분 취해주게 되면 우리가 요 좌변이 k가 된다. dx는 생략할게. 그래서 여기서 뭐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때? 여기 위에 거 하나랑 요 아래 거 하나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잘 찾아내주면 정답을 잘 구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막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짚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녀석 한번 봐볼까? 얘 같은 경우에는 gx야. 그쵸? 1부터 x까지 뭔가를 적분했어요. 그건 잘 봐봐 얘들아. 요 녀석이 너네 눈에 커다랗게 x에 대한 관계식으로도 보이면 너무 좋아요. 물론 여기 피적분함수 자리에 x에 대한 녀석이랑 t에 대한 녀석이 짬뽕되어 있잖아.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떤 행위를 거치냐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내신 기간 때 맨날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안에 X랑 T랑 막 섞여 있으면 막 이러면서 되게 불안핑 되거든요. 불안핑. 막 다 쪼개야 될 것 같고 막. 물론 미분할 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요 식을 편안하게 한번 바라보면 얘는 그냥 X에 대한 식이라는 거야. 어차피 X까지 정적분을 취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fx의 1부터 x까지 ft의 제곱에 dt 해주고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의 세제곱에 dt를 열심히 계산을 해주게 되면 x 이퀄 a에서 극값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 미분해가지고 우리가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얘들아 보통 이런 거는 예쁘게 잘 정리가 돼요. 귀납적으로 알면 바로 여기서 f'x의 요 녀석 그냥 갖다 적으면 돼. 나는 보통 외우라고 많이 하거든? 이거 굳이 미분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쌤은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서 g'x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모양을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한 다음에 여기에서 f'x의 1부터 x까지 f제곱 t dt 이런 식으로 바로 쓰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fx 그대로 오고 이 녀석 미분하면 fx의 제곱이잖아? 그 이 녀석 미분하면 그냥 fx의 세제곱이거든? 빼기잖아? 서로 사라짐. 이 구조가 보였으면 좋겠어. 열심히 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얘만 남아서 그래서 이런 구조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 곱미분꼴로. 그래서 그냥 바로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무튼 여기까지 왔고 이 녀석이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도함수 직접 때려봐야죠.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고 그 다음에 이 녀석 내가 뭔지 몰라. 직접 구할 거니? 아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왜? 극값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부호가 변화되는 지점만 잘 살펴보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녀석이 0이 되는 값이 여기에서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얘가 지금 1 대입하면 0이 나오는 녀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되는 녀석이 이거니까 얘 지금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거든요. 근데 얘가 3에 x 빼기 1에 x 빼기 3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또 x 이퀄 1에서 또 어때? 그 0이 되지?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안 생긴다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x 이퀄 3에서 우리가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x 이퀄 3에서 그 값을 갖는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요런 거를 한번 바라볼까요? 얘 조건이 되게 웃기다? 요거 딱 볼 때 어때요? 요거 저 조건 딱 봤을 때 어땠어요? 그래요. 계산해도 뭐 충분하죠. 우리가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관점 차인데 내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면적이랑 0부터 3까지의 면적이 0으로 다 똑같대. 그러면 너네가 이제 저 표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면 좋겠냐면 잘 봐. 일단 p 적분 함수가 프라임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좀 쫓지 말고 우리가 파이팅 넘치게 하면 f0 빼기 f-2가 0인 거고요. f3 빼기 f0도 0인 거야. 그러니까 적분을 직접 했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때? f0이 f-2랑 똑같고 그 다음에 또 f0이 f3이랑도 똑같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f-랑 f0이랑 f3이랑 다 똑같게 나오는데 이게 1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 fx의 입장에서 y는 1이랑 만나는 x좌표의 교점이 마이 0, 3인 거 혹시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y는 1을 때렸을 때 마이 0, 3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f4를 구하래. 최고차원 계수가 1이래. 그럼 우리가 fx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의 플러스 1로 때리고 여기다가 4만 대입하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4, 6, 1 더하기 1이니까 정답 29, 뭐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것도 얘들아 그 쌤이 뭔 얘기를 오늘 하고 싶냐면 막 진짜 별의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식 세웠어. 근데 이거를 식을 안 세우고 막 이거를 구해요. 거리의 관점에서 막 거리 곱 막 이러거든. 여기에 4잖아. 그러면 봐봐. 최고차항 계수 1에다가 요 4에서 여기 떨어진 거리랑 여기 떨어진 거리 곱하면 정답 나오거든요. 이딴 거를 막 그 책에다가 너무 많이 정리를 해놔. 그 진짜 싹 다 다들 그냥 집합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알면 혹하지 마. 이 식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해. 요 식을 잘 세우면 그냥 당연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 식 한 줄을 뭔가 안 세우고 싶어서 여기에 4를 이렇게 찍을 때 있잖아. 여기 거리, 여기 거리, 여기 거리를 막 구하래. 그럼 정답이 나오는데 아유 나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를 더하래요. 막 이런 공식들이 겁나 많아. 근데 외울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요식 하나 세우면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다가 4 한번 대입해봐. 여기 4가 이걸 의미하는 거고 6이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1이 요거 의미하는 거거든. 뭐 이런 거를 혹시라도 막 그 외우는 막 애들이 많아. 그 고3 때 딱 가잖아? 그러면 물론 쌤 때는 이런 스킬들이 그 대치동 한정 자료였다? 그러니까 인강에도 이런 게 없었고 그 대치동 형강 자료에서 막
뭐 암흑의 적분 스킬 이러면서 막 나눠줬던 것들이야. 근데 이제는 막 다 시중에 다 풀려 있지. 그래서 뭐 시대인재 시중책 하나 사면 막 다 정리돼 있고 그래요. 암흑의 공식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있어. 진짜 개 많아. 한 100가지 있어요. 내가 서점 가가지고 쌤이 이제 월화 쉬는 날이었어가지고 막 서점 가서 한번 구경했는데 그 암흑의 스킬 집이 있던데요. 시대인재에서 뭐 시대인재인지 오르빈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와 그거 보면서 진짜 세상 쉽지 않다 막 이러면서 특히 이번에 산모에서 그 뭐냐 뭐 암흑 공식 그 말하는 것도 웃겨. 그냥 적분 공식 하나 이용하면 되게 빨리 풀리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체감은 좀 되기는 해. 근데 나도 굳이 그렇게 먼저 안 푼단 말이야 너네들한테. 이따가 쌤이 그 문제도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무튼 그 공식 같은 거 외우지 말고 우리 정직하게 요 정도씩은 충분히 세워도 돼. 오늘 내가 알려준 비율관계 정도만 외우면 돼요. 그 정도는 이제 알면 너무 써먹을 일이 많으니까. 진짜 와 나 그 이름부터 너무 웃겨. 그 대치동 암흑의 스킬은 그 누가 만든 단어야? 그게 이름부터 되게 풍격적이야. 암흑의 스킬이래. 근데 세상이 확실히 그 정보가 막 한 5년 전, 막 6년 전 이때부터 막 텔레그램 유행하면서 그 대치동 자료를 막 다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뭔가 공정해졌다? 그냥 노력한 사람이 뭔가 이제 점수 잘 받게 되고 뭔가 좀 그런 게 좀 더 있어진 것 같아. 물론 수능도 그에 맞춰서 좀 변화를 했지만.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이런 6번 같은 거 봐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를 그냥 구간을 딱 보면 어때? 0, 3, 0, 마3이죠. 그러니까 구간의 사이즈가 똑같고 0을 기준으로 하잖아. 그럼 무조건 넘겨서 그 적분 구간 합쳐주고 잘 봐. 0, 3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0부터 마3의 fx 한 게 54잖아. 근데 봐봐. 얘는 플러스로 바뀌면 얘네 두 개 위치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3부터 0, 0부터 3까지 합쳐져서 마3부터 3까지인데 2배 해주고 이제 여기서 그 fx 중에 짝수 차수인 녀석만 쓰면 돼요. 홀수 차수인 거는 우리가 구간의 사이즈가 똑같을 때 다 날아가는 걸로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차함수 쓸 때 ax 제곱 더하기 b 이런 식으로만 쓰면 된다는 거야. 54니까 이 녀석 없어지고 27 정도로 써주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얘들아 봐봐. 나와 있는 조건이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홀수 차수 조지겠다는 얘기예요. 1 마일 대입하면 홀수 차수가 부호만 서로 다르잖아. 절대값은 똑같고. 그러니까 더했을 때 2배의 또 짝수 차수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fx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냥 내가 멋대로 세운 거야. 나 1차가 안 궁금해. 어차피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것도 1차가 안 궁이야. 1차 안 궁. 1차가 안 궁금한 거야.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ax제곱 더하기 만약에 bx 플러스 c면 2를 대입하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배의 4a 더하기 c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홀수 차수에 있는 개수가 날아가잖아. 보여? 홀수 차수 쪽은 이렇게 부호를 서로 다른 값을 대입한 다음에 더하게 되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쌤이 짝수 차수만 좀 고려해서 문제를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래 다시 수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해진다. 그래서 이 녀석 계산만 잘 해주면 되겠지. 3분의 ax 세제곱에 더하기 cx 쓰시고 3빵 하면 9a 더하기 3c가 27이 나오기 때문에 3a 더하기 c가 9가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요 조건은 우리가 2배의 a 더하기 c가 2이기 때문에 따라서 a 더하기 c는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조건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해주시면 되죠. a가 4고 c가 마이너스 3 정도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a가 4고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 녀석 잘 계산해주면
13에 곱하기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고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런 구조는 잘 머릿속에 해서 안 까먹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7번, 8번. 얘네 되게 다 중요해, 얘들아. 언제 이런 데서 갑자기 어삼시사 쪽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은 트렌드가 아니거든, 얘들아. 너네 이런 거 나온 거 최근 모의고사 보면 거의 없을 거야. 쌤도 그 내신 문제밖에 못 봐. 근데 이런 8번 같은 게 만약에 갑자기 8번 이런 데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제 너네 모의고사에서 8번이나 9번 같은 데 충분히 튀어나올 만한 난이도거든요? 그때 빨리 푸냐 늦게 푸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첫 4점짜리 혹은 딱 4점 들어가기 직전의 문제에서 막혀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 일단 요 7번은 쌤이 풀지는 않을 텐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해서 요 녀석이 마이너스 2래. 근데 x로 나놓고 무한대로 보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자가 fx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요 녀석이 통째로 내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모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무한대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막 모시기인데 잘 봐. 3차, 1차 상수 남은 건데 이제 내가 걷다가 x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또 우함수, 기함수로 장난질 치고 있구나가 보여야 돼, 여러분들 눈에. 그래서 그걸로 조금 더 간편하게 이제 상수값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합니다. 요 조건 잘 기억하시고. 8번 같은 거를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 이런 게 이제 좀 빨리 풀면 너무 좋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너무 좋고 만약에 아씨 뭐였지 이러면서 끙끙대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거든. 자 얘들아 봐봐. x가 3으로 가. 근데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저 녀석 이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죠. 그치? 그러니까 봐봐. 요 녀석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막 이렇게 쪼개지고 이게 18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그 얘들아 여기서 봐봐. 여러분들 눈에 이 녀석이 x랑 t가 섞여 있어서 좀 더러워 보이지만 쌤이 아까 표현했던 거 요 녀석 자체가 그냥 fx로 보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찌됐건 막 식을 정리를 하고 막 x 끄집어내고 t만 남기고 막 할 거 아니야. 그 질거리를 열심히 했을 때 어쨌든 x에 대한 식들로 표현되기 때문에 fx인 거야. 피적분함수를 쌤이 둔 게 아니라 요 전체를 둔 거거든. 그럼 봐봐. 요 fx, x 자리에다가 3 대입하면 어때요? 3부터 3까지니까 0 나오잖아. 무조건 적분구간 똑같으면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녀석이 fx-f3이에요. 미분계수라고. 미분계수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f'3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긴 그냥 3분의 1. 미안해, 6분의 1. 이게 18이니까 넘어가면 f'3이 3 곱하기 뭐 6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써놔. 계산 일부러 다 안 했어. 혹시나 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가 요런 녀석이니까 요 fx를 이제는 좀 표현해서 미분을 때린 다음에 3을 대입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해. 왜 그러냐면 봐봐. fx를 쌤이 한번 써볼게요. fx는 잘 봐봐. 0부터 큰일 날 뻔했네. 3부터 x까지 t제곱 더하기 at에 dt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t에 t제곱 더하기 at에 dt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 그치? 근데 얘들아 봐봐. 요 녀석을 내가 미분한 다음에 3을 대입할 거야. 여러분들 눈에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봐봐. f'x는요. x 미분해. 그 다음에 뒤에 거 남지. 그 다음에 요 녀석도 그냥 미분하니까 여기다가 x가 대입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얘가 아까 남는 쪽에 3을 대입했을 때 여전히 0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4x에 저 뒤에 거 적분한 녀석 잘 봐. ax 더하기 ax에다가 마이너스 x의 x제곱 더하기 ax 이 녀석이 되는 거야. 그 아까 그거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뭘 하면 되냐면 3회 대입했을 때 이 녀석이다로 우리가 a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계산을 열심히 다 해주시면 여기가 똑같아. 그래서 얘들아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있잖아. 조금 센스컷 하긴 해야 되거든. F'3이 12에 9 더하기 3a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에 9 더하기 3a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9 더하기 3a로 묶어봐. 그럼 여기 9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3 곱하기 6의 제곱이니까 뭐3 곱하기 막 이렇게 막 쪼개질 거 아니야. 자, 잘 쪼개볼게. 이런 식으로 쪼개질 텐데 9를 날려버리시고 3도 여기서 한번 날리면 a 플러스 3이 4가 나오기 때문에 a 값을 1로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 굳이 다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쳐낼 거 쳐내면서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a 값 1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요렇게를 빠르게 풀면 여러분들이 한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거든. 그러면 진짜 엄청 빨리 푸는 거야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로 보고 내가 얘를 미분계수로 해석하겠다가 보이면 되는데,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지. 이게 0분의 0꼴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무조건 미분계수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심코 여러분들이 이거 미분계수를 안 두고 얘를 막 정리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산으로 가. 많이 산으로 가요. 이거 실제로 계산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그럼 큰일 난다. 높아심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얘들아 레벨 3예요. 레벨 3인데 얘들아 그 너무 쫄 게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던데 쌤이 보니까. 도함수의 활용 2가 훨씬 어렵지 않니? 1, 2가?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쌤이 봤을 때 이제 요 정도 나오면 얘들아 진짜 좀 좋은 세상이긴 해. 이게 15번쯤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얘들아 그 3번 같은 거 있잖아. 3번이 그 겉보기에 좀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겉보기에 되게 폭력적이야. 그 겉보기 폭력 등급이 있거든요. 쌤이 봤을 때는 3번 정도면 애들이 많이 안 대요, 손을. 특히 그 2등급 아래로는 거의 손을 안 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평가원이 좀 좋아하는 행동이 뭐냐면 겉으로 생긴 게 좀 폭력적인 걸 많이 내. 그래서 알아서들 안 풀고 뭔가 등급 컷이 좀 이렇게 조정이 되게 하는 느낌으로 많이 내거든. 근데 생각보다 손대면 잘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아마 6, 9평 때 그렇게 낼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그 잘 달려 들어봐야 돼. 한 5분 정도 자꾸 달려 드는 거야. 5분 동안 안 풀리면 뭐 그냥 쩔수 이러면서 그냥 후퇴하면 되는 거고. 자 1번 볼게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x, fx가 뭐 이런 식으로 있대요. 오. 거의 뭐 다 떠먹여 준 거 아니야 이거? 자 이거 보고 여러분들 싱글벙글 해야 되는 거야. 왜? 나 fx 그릴 수 있다. 케이스가 0과 2뿐이라고 했으니까 0이 중근이고 2가 단근일 때랑 그 다음에 2가 중근이고 0이 단근일 때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고 잘 봐봐.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게 양수래. 그 얘는 아쉽게도 탈락되셨습니다. 0부터 2까지니까 요 녀석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으세요. 빠이. 너구나. 이러면서 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됐어요. 최고차 한계수 모르니까 뭐 a 같은 걸로 두시고 그 다음에 x에 x-2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 쓴 다음에 이제 함수 gx가 이 녀석을 이제 1부터 x까지 정적분 취한 녀석인데 요 녀석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1이래요. 그리고 얘들아 요런 게 이제 문제 풀 때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면 좋겠냐 봐봐. fx가 그려져 있어. 근데 문제에서 그 fx를 이렇게 1부터 x까지 정적분한 느낌이거든. 이거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1이래. 너네가 이거를
단순히 수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기하적으로 풀어도 돼요. 자, 풀어본 유건이 어떻게 풀어보려고 해봤어? 수식으로 해도 되죠. 무조건 수식으로 할 줄 있어야 돼. 수식으로 열심히 하면 답 나와요. 안 나올 게 뭐가 있어. 지금 식 다 세워놨는데. 미지수 하나 있는데 극소값 조건 나왔으면 그냥 미분 때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건 아마 해설지가 해놨지 않았을까? 그쵸? 뭐 해놨겠지? 몰라. 근데 쌤은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좀 기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한번 볼래? 잘 봐. 자,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역적분이에요. 역적분. 역적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을 거야. 자, 역적분이 뭔지 쌤이 설명을 해줄게. 일단 얘들아 봐봐. 일단 봐봐. gx는요. 1부터 적분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만약에 x가 얘들아 1보다 쌤이 여기 러프하게 이렇게 찍을게. 우리가 비율 관계를 다 알고 있으니까 시작점이 여기에요. 그치? 1이 이런 데 있단 말이야. 얘들아 봐봐. 1에서부터 x까지 면적을 구하는 건데 x가 1보다 크다면 있잖아. 이 면적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죠? 얘들아, 증가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극소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때려 죽어도 없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잘 봐. 함수 gx는 면적이야. 1부터 어디까지? x까지. 그치? 근데 적분할 건데 여기 면적이 계속 생기잖아. 양수로. 그러니까 절대로 줄어들질 않는 거야.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x는 뒤로 간단 마인드예요. 그럼 얘들아 1에서부터 1보다 작은 녀석까지 적분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논리적으로 처음 들어보니까 잘 봐.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동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때? x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여기에 x가 찍혀 있으면 x부터 1까지 정적분할 건데 면적은 양수잖아. 지금 위에 있으니까. 근데 걷다가 마이너스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음수예요. 면적이 음수야. 그러니까 여긴 양수야. x부터 1까지. 제 함수 fx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걷다가 마이너스 때린대요. 음수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렇게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쌤은 어떻게 주로 바라보냐면 gx가 1부터 x까지인데 x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가.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그냥 간단 마인드야. 근데 x가 만약에 1보다 작잖아? 그럼 거꾸로 가죠. 1을 기준으로. 그래서 역적분. 몰라요. 그냥 내가 이름 그냥 갖다 붙였어요. 정규 이름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역적분한다고 나는 얘기를 하거든. 이게 뭐냐면 역적분을 할 때는 이 양의 면적이 음의 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얘들아 음의 면적이 생기잖아. 근데 얘네는 다시 양의 면적이 돼요.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니까. 수식으로 이러니까. 그래서 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봐. 얘들아 면적이 어때? 여긴 지금 양의 면적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음수지. 그러다가 음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때요? 점점 양의 면적이 태어나면서 깎아먹어서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할 거야. 면적이. 그러다가 다시 양수로 바뀌겠지. 왜냐면 음의 면적이 존나 커지니까. 미안해 이렇게 해서. 얘가 접혀 올라가면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함수 이 녀석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1이래. 그러면 뭐냐면 이 녀석이 최대한 많이 내려갔을 때가 마이너스 1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 면적의 입장에서 어때요? 최대한 음수가 되면 여기까지 갔을 때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양수인 지점을 이제 음수화 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을 때가 면적의 그러니까 정적분 값의 최소값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 너무 좋아요. 이 면적이 11인 거야. 그리고 봐봐. 11까지 됐다가 이제 요 아래로 가면 어때? 그 계속 이제 그 음의 면적이 태어나니까 양수로 바뀐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똑같이 11이 되는 지점에서 0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양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역적분을 때렸을 때 여기까지 갔을 때가 극소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적분이 개 쉬워집니다. 그래서 역적분. 그래서 여기에 면적이 11이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쌤이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렇게 접해 있는 3차함수 있죠. 저기에서는 면적을 겁나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0부터 2 사이잖아. 물론 얘들아, 자, 잘 봐. 일단 저 면적 자체가 11이란 거를 내가 깨닫고 0부터 1까지 A에, 자, 이거 전개해 볼게. 이 녀석 적분한 게 11이다 이렇게 갈 거잖아. 그치? 저 면적이 11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최고차원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끄집어낸 거야. 자, 원래 이런 건 얘들아, 그 공식 공부할 때 일단 구해놓고 한번 공식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무작정 외우라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녀석이 11이기 때문에 얘들아, 얘 통분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정도 되니까 이 녀석이 12분의 마이너스 5 정도 됩니다. 이게 10. 잠깐만. 여기 플러스 2였지? 아주 큰일 날 뻔했네. 여기 11 이렇게 돼서 A 값이 12 정도 나와요. 그쵸? 그럼 봐봐. 이때 또 함수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G2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G2는 1에서 2까지잖아. 그러면 또 1에서 2까지를 정적분을 때리면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어때? 또 여기서 이 1 해주게 되면 12에다가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자, 천천히 계산할게. 마이너스 3분의 32 더하기 8에다가 빼기 이 녀석 하면 되니까 12분의 11은 그냥 그대로 쓸게요. 아까 구해놨던 거니까. 1 대입했을 때 12분의 11 나왔지? 이 녀석의 값을 구하면 정답이야. 그럼 봐봐. 이거 구하면 있잖아. 이게 12라서 여기가 3분의 36 빼기 32니까 4 정도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12분의 16 정도지? 그러니까 여기 12분의 5가 나와. 그래서 12분의 이렇게 하게 되면 정답이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값이 5가 되고 이렇게 가면 돼. 동의하세요? 동의? 근데 봐봐 얘들아. 쌤이 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냥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거를 11로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서 면적을 구하는 싸움으로 갈 때 정적분 이용해가지고 침착하게 계산, 당연히 알아야지. 이거는 알아야 돼. 그냥 해설지처럼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알려주고 싶어요. 한 봐봐. 나는 계산을 하기 싫다. 그래서 뭐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대단한 거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정말 기본에 충실한 적분 공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을 때 최고차원 계수가 이게 A인 3차 함수야. 그때 요 둘러싸인 면적, 이런 거 무조건 들어봤을걸? 내신 기간 때? 이거 뭐예요? 그쵸? 그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많아. 공식이가 수없이 많거든.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다? 근데 알면 조금 더 사는데 좋아져요. 3 곱하기 4분의는 뭐예요? 3 곱하기 2요. 잘 봐. 얘는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에요. 이거거든. 3 곱하기 4분의 그 최고차항의 어. 값이고
자, 이게 쌤이 연관시켜서 외우게 시켜줄게 얘들아. 우리 이참수에서 할 줄 알지? 이런 식일 때 이 면적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요거는 외우고 있지 않아? 근데 잘 안 써먹어요 이것도. 잘 써먹니? 그쵸? 안 외워도 돼요. 몰라도 돼. 안 나오니까. 야, 왜냐하면 보통 잘리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 이건 너무 내신형이야. 그러니까 내신에서 쌤 중정도 빨리 풀고 싶다. 그러면 외우는 거야. 그래서 쌤은 보통 내신 기간에 외우게 해. 왜냐하면 내신 때는 이거를 활용하는 게 많으니까. 고3한테는 절대 강요하지 않고 안 외워도 사는데 지장 없고 뭐 그렇게 지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만 다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공식들보다 너네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면적이 10일인 거를 알아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거야. 강조한다. 넓이 면적 공식 몰라도 돼요. 그냥 쌩 까셔도 돼. 저 새끼 뭐래 엥 이래버려도 돼.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함수 gx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녀석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1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면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극소가 뭐야? 극소의 정의가 뭐예요? 뭐야? 극소의 정의가 뭐라는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이에요. 가장 안 작아 극소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거예요. 아씨 뭐였더라? 로컬 미니멈인가 그래요. 극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작은 값. 그 근방에서. 그러니까 극대 로컬 맥시멈이에요. 그 지점에서 그 부근에서 제일 큰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뭐 이렇게 생긴 3참수에서도 여기가 극소였던 거잖아. 이 근방에서 제일 작으니까. 우리 오늘 첫 번째 푼 문제였어. 그래서 여기에 극소가 의미하는 거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게 되는 지점이고 우리가 여기 1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여기까지 계속 감소한다고 0까지 역적분을 때리니까 면적의 입장에서 면적은 커지는데 이게 다 음의 면적이었어. 최대치로 감소하는 게 0까지고 다시 이 아래로 가면 얘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지점 0에서의 이제 0에서 극소를 갖는다 라고 하고 그 극소값이 1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 면적이 11이라는 거랑 동치입니다 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차라리 외울 거면 저걸 외워. 근데 있잖아 쌤이 공식 나 강요 나도 공식 나 활용 별로 안 하거든. 근데 얘는 좀 짬짬이 써요. 생각보다 편할 때가 좀 종종 있어요. 왜냐면 봐봐 여기서 이거 외우기 쉬운 방법 여기 2 곱하기 3으로 외워 2 곱하기 3의 3 여기는 3 곱하기 4의 4예요. 그러니까 2차에서 3차로 바뀌었으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외우시고 두근의 차에 몇 제곱 하는 건데 얘들아 봐봐 요 문제에서 방금처럼 최고차항 계속 구하면 10이 나왔지. 그러니까 어때? 10이랑 12가 사라졌어. 그 다음에 여기 0이고 여기 2 아니었어? 2의 4제곱이면 16이지. 16에서 여기 아까 잘린 부분 11이었잖아. 그래서 남은 게 5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빨라. 조금 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물론 알고 있으면 좋죠.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그러니까 괜히 잘못 외워서 잘못 적용할 바에는 안 외우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쌤이 봤을 때 내가 여러분들이랑 기출 한방하고 이제 엔제 풀고 막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할 때 내가 봤을 때 요 상황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어요. 문제들이 옛날에 이거 평가원에서도 요런 모양들이 좀 나왔어서 근데 물론 지향하진 않아. 몰라도 돼.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거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요것만 좀 잘 챙겨갔으면 좋겠어. 역으로 적분하는 거 1부터 x까지인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거꾸로 적분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역적분이라고 쌤이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면적은 그냥 따로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계속 바꾸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1부터 여기서 거꾸로 적분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 붙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특히 6원인데 이거 잘 봐두는 게 좋아. 왜냐면 미적분 문제 풀 때
이게 옛날 거 이제 기출 한 방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거든.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거꾸로 적분할 때 극소 극대 판단하는 거. 좋아요. 날 넓이 공식? 얘들아 그 올해 간략하게만 보여줄게. 잠깐만. 우리가 요 문제 풀 때 잠깐만. 요 문제 풀 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 요 문제 풀 때 요 케이스가 정답이거든. 기억나지, 요건이?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거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 0에서 만약에 중근 같고 이거나 이거. 잘 봐. 지금 최고 차항계수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2분의 16이거든. 근데 마이너스 붙겠지. 그러니까 정적분의 면적이 여기가 지금 3분의 4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훨씬 작아서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안 된다를 그냥 빠르게 건져내기 위해서 그냥 저거를 활용하는 거야.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를 막 강조하기 위해서 막 얘들아 쌤 취미가 뭔지 알아요? 쌤이 물론 게임 영상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하는 짓이 이제 산모가 끝났잖아. 그 이제 다양한 강사님들의 이제 산모 해설 강의들이 막 올라와. 그거 보는 게 취미예요. 남들은 어떻게 푼가? 남들은 어떻게 푸는지? 효율적으로 푸나? 막 이러면서 보는데, 야, 진짜 이게 되게 뭔가 달달한가 봐. 그러니까 다 요 면적을 막 강조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면서 막 봐봐요, 쌤이 개념 강의 때 이거 가르쳤죠? 이렇게 나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야. 진짜 듣는데 좀 쉽지 않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좀 많이 그러시거든. 그래서 이거 좀 역겨운데 이러니까 이제 내가 즐겨보는 좀 내가 리스펙하는 쌤들이 계시는데 그 쌤들은 뭐라 하냐면 막 좀 저격을 하셔. 그러니까 좀 네임드가 있으셔서 막 이거 막 이런 거 막 한 번 적고 막 의수되는 새끼도 있어요. 별로라. 그런 허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생각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하시거든. 이제 완전 공감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애들이 이런 공식들 봐. 갑자기 뭐 공식 집을 막 뭐 댓글에 달면 뭐 이메일로 보내주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거든. 다 접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이거 유건이 너 이거 쓸 줄 모르잖아. 근데 맞췄죠? 전혀 지장 없죠? 모든 애들이 다 그러고 나도 그래. 나 존나 정직하게 했잖아. 어차피 답 구할 때 정직하게 해야 돼. 왜냐면 잘린 쪽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자. 그리고 너네가 몰라도 되고 앞으로도 몰라도 돼. 이렇게 대충 있는 요 삼참수에서 요 면적을 구하는 또 공식이 있어. 알아서 뭐 할 건데. 까먹어요, 어차피. 쓸 일이 잘 없어서. 그냥 이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높아심에 얘기한다. 막 쇼츠나 뭐 이런데 막 다항함수 정복하기 막 이러면서 다정함수라고 또 있거든요. 막 다정이라는 선생이 있어. 내가 진짜 4년 전부터 개 싫어했거든요. 이상한 다항함수 공식을 너무 많이 막 만들어가지고 막 맨날 막 텔레그램에 올리고 막 애들한테 강의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 새끼는 외우고 있나 모르겠어요. 80 몇 개 되는 거를. 나도 보다가 포기했거든. 와 진짜 나도 애들한테 좋은 거 설명 많이 해주고 싶고 이런데 본질을 해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쌤 걱정돼서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정도를 걸어야 돼요. 정도를 걸어야 돼. 지금 쌤이 딱 정도라고 딱 표현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요 거꾸로 적분할 때 나오는 요 면적 11 이런 거 아는 게 진짜 중요해. 근데 정작 이런 거는 막 스킬 내용이 없어. 막 대치동 암흑의 스킬 이런 이름이 없던데요. 쉽지 않아. 암흑의 스킬이 아니니까 본질이니까 우리가 잘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쉽지 않아. 진짜 세상 돌아가는 게 와 진짜 구역질 나와요. 특히 이번 산모 보고 그 다정함수 되게 막 신나가지고 막 지가 막 만든 지가 왜 만들었는데 그거 다 이미 대학교 수학에 다 있는 건데 막 그거 존나 웃겨.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데 빠져 살지 않기로 우리 약속합시다. 자 그다음에 얘도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잘 봐.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인 4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 요 녀석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뭐야? 한 개래요. 고? 헉 해야죠. 왜? 아니 얘 지금 얘 미분한 거 얘 3차인데 3차를 3부터 뭔가 정적 보냈는데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한 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얘 가족권을 변형하면 fx-f3은 0이 한식은 갖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fx가 f3이 되는 지점이 오직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 이거 x 이퀄 3에서 극값 갖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제일 작거나 제일 큰 극값이었겠네.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인 4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으면 참 좋았을 듯? 물론 이 극소는 뭐 바뀌었을 수도 있어. 여기를 일단 3이라고 한번 찍어보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함수 fx가 x 이퀄 0, m, n에 대해서 극값을 갖고 극대값이 빵이래. 그럼 뭐 여기가 x축이라는 거네. 그쵸? 그 다음에 0, m, n이야. 그러니까 뭐지? 5호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3은 이게 m 또는 n이네. 그쵸? 둘 중 하나가 가져줘야 되는 거고. 근데 봐봐 얘들아. 원점을 지나지 않는데 그러면 0의 위치가 확정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0이었다면 여기가 원점이었을 거 아니야? 극대값이 0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하! 선생님 저 알겠어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에서 x축 빵 그려지고 여기는 뭔지 몰라요.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까지 잠깐 뭐라는 거야? 잠깐만. 여기가 x축이고 이렇게 돼요.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정수에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여기가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런 거 할 때 그래프 개형이 엄청 중요해. 지금 봐봐. 3에서 극소값이 제일 작아야 되거든? 오늘도 설명한 내용이 있어. 얘가 여기보다 더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어. 2면 망해요. 왜냐면 그 2면 2랑 3 사이의 거리가 더 작잖아. 덜 내려왔을 거야. 0에서 2 사이가 더 넓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케이스를 나누긴 해야 돼. 이제 봐봐. 이렇게 그려질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건지를 케이스를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x축 그려 놓은 다음에 여기가 0인 거는 확실해. 그 다음에 어딘가가 3인 거는 확실하거든. 근데 봐봐. 잠깐만. 이렇게 되면 또 애당초에 망하네. 여기가 3이면 또 망하네. 그쵸? 여기가 3인데 여기가 3인데 여기가 0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래프는 탈락인 거야. 왜?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왜? 조건에서 뭐야? f3이랑 fx는 한 실근만 만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어때? 망해버리는 거잖아. 그치? 실근 3개 생기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탈락이다. 그래서 얘만 되니까 이때는 무조건 1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2면 0, 2, 3 이런 식으로 될 거야. 0, 2, 3 이런 식이야. 이게 직관적으로 보일 때까지 다항함수 열심히 공부해야 돼. 0, 3 위치 보고 얘네가 높이가 서로 똑같아질 때가 중점이잖아. 가까워지면 다른 쪽은 좀 멀어지고 이런 느낌을 시소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함수 fx 다 구했죠? 그냥 잘 대입만 해줘. 자, 여러분들 제가 미안합니다. 시간을 오버 할 것 같아요. 조금. 이 녀석 좀 간단하게 빠르게 하고 갑시다. 미안합니다. 기숙사 들어가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자,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대. 되게 재밌는 녀석이다. 왜 재밌어 보여? gx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재밌어요. 봐봐, 얘들아. fx가 음수일 때 x축 대칭을 시킨대. 근데 봐봐, 음수일 때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양수로 바뀌지. 그러니까 얘가 좀 신분상승되는 느낌인 거야.
근데 fx가 양수일 때는 그냥 0으로 죽여버리는 거야. 이거 뭔 느낌인지 이해돼? 그래서 어찌됐건 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에 있는 함수가 gx라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쌤이 봤을 때 얘가 나오면 조금 더 난도 올려서 15번쯤 나올 것 같아. 왜? 적분이 모양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내기가 너무 좋아요. 아마 도함수의 활용 쪽에서는 진짜 어렵게 나올 거고 적분은 보통 좀 겉보기에 폭력적이니까 좀 쉽게 내. 보통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15번이랑 22번이 둘 다 어렵진 않을 거야. 잘 봐. 함수 fx가 x 이퀄 1에서 극대다. 자, 3차 함수인데 오케이. 1에서 극대 갔는데 그럼 극소를 갖는 지점도 존재하겠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1부터 x까지 gx를 적분할 때 만족하는 실수 x의 최대값은 3이래. 호호. 0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얘들아 이 상황을 느껴야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g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1부터 또 적분을 하는데 음수 이거나 0을 만족하는 실수 x의 최대값이 3이라고 나왔거든. 얘들아 그거 봐봐. x의 최대값이 3이니까 앞으로 간 거란 말이야. 1부터 3까지 간 거잖아. 방향성이 유지가 됐는데 0보다 작거나 같대. 씨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x축이었구나. y는 0을 적분했구나 라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적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쌤이 방금 얘기한 게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1에서 극대야. 그리고 내가 어딘지 몰라. x축. 그치? 아직은 몰라. 일단 이렇게 그려지고 극대값이 내가 뭔지도 몰라요. 그 다음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최소값이 4래요. 그럼 봐봐. 아씨 뭔가 개수상하다. 왜? 여기가 1부터 4까지가 쌤이 봤을 때 제일 크다는 거거든? 면적이. 근데 뭐야? 씨, 여기서 이거 뭐 3까지라 그랬는데 막 이렇게 돼요. 뭐냐고 저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얘를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봐보자. 지금 내가 x축의 위치를 몰라. 근데 우리가 보통 x축의 위치를 추론할 때 그 스페셜한 지점을 찍어서 많이 생각을 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가 x축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면 어떻냐면 그 봐봐. 음수 쪽은 접혀 올라오고 양수 쪽은 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를 싹 다 0으로 죽였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 먹었을 때 봐봐. 일단 1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적분했어. 야씨 그럼 지금 뭐야? 다 양수잖아.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아요? 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네 생각해야지.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접혀 올라오는 게 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0으로 뭔가 조지는 부분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지? 이러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봐. 여기까지 내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음수니까 위로 올려. 0으로 죽여버려. 또다시 0으로 죽여버려.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냥 여기가 그 뭐 경계가 없어요. 그냥 뭐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실수 x의 최대값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1부터 이제 어디까지 적분을 하더라도 양수니까. 그냥 0이니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거꾸로 가면 음수잖아. 여기가 양수니까 음수인데 음수니까 만족되네.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만족하기 때문에 얘도 아니야. 아씨 그럼 뭐지? 아 그렇구나. 대충 이 사이에 한번 낑겨볼까? 뭔가 이런 생각 한번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하지 않은 상황인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때? 이렇게 되고 0으로 죽여놓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0으로 죽여버리는 뭔가 이런 그래프가 탄생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1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1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양수가 되죠. 그럼 어때? 여기 전까지 끊겼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가 3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1부터 3까지 했는데 이렇게 넣으려면 일단 x가 1보다 작을 때는 다 음수니까 오케이야. 그리고 1보다 클 때 여기까지만 가야만 우리가 관계식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3입니다. 그래서 이 나 조건이 여기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거랑 관련돼 있는 것 같거든. 1부터 a까지 정적분한 녀석의 실수 a의 최소값이 4래. 최소값이 4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지금 1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해서 얘가 지금 뭔가 최대의 느낌을 갖잖아.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일로 가면 여기 양의 면적을 잔뜩 더하면 커지겠지. 여기까지 딱 더했을 때 커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어차피 0이니까 똑같아. 그래서 a가 만약에 딱 여기라면 4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는 면적이 어쨌든 계속 최대값을 유지하니까 최소값은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더했을 때 면적을. 그 뒤는 어차피 0이니까 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가 4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다 끝났어. 왜?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3, 4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미지수 다 두고 1에서 극대 갖는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미분해가지고 풀어주면 정답은 나오겠죠? 이거 fx가 여기 지점 뭐 k 같은 걸로 두어 얘들아. 여기도 k 같은 걸로 둔 다음에 fx가 x-k, x 빼기 3, x 빼기 4 이렇게 한 다음에 미분해서 1 대입한 게 0이다. 풀게 되면 k 값 나오겠죠? 이걸로 문제 풀어주면 정답 나오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답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봐놔야 돼.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기출화가 이미 됐던 내용이거든. 어디서 됐냐면 공통 과목은 아니야. 미적분에서 이게 일단 쌤 시절 때 많이 나왔고요. 이 적분 면적 최소 이런 거 대입하는 게 2017년, 18년, 19년 이때 되게 많이 나왔어. 쌤이 그건 이제 다 실어서 풀게 시킬 거거든.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가 이제 공통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이미 평가원에서 기출화를 잔뜩 다 시켜놨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냈던 기출문제를 다항함수로 바꾸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나 조건, 다 조건 해석하는 게 미친 듯이 중요해. 그냥 평가원 아이디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놓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적에 있던 문제를 수투식으로 변형시켜가지고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잘 기억을 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어.